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절세입니다. 절세라고 하면 적격증빙 잘 받고 비용 처리 잘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절세의 시작은 내가 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처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의 업종 파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업종 파악에 따라 연 1,000만 원 이상 세금이 절세된 실제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내가 하는 사업의 업태와 업종을 적게 되는데요. 큰 고민 없이 주변에서 듣거나 블로그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물어봐서 알려주는 대로 적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업태와 업종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찾기도 귀찮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거 하나로 인해서 세금이 정말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업종 선택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가치세 처리라던가 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의무, 그리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등 세금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2020년에 해외 구매대행업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내에 업종 코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도소매 업종에 해당되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해외 구매대행의 업종을 기타 서비스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큰 차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을 도소매업으로 등록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시게 되면 간이과세자가 배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이 1.5%,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이 10%. 더 말할 것도 없이 업종 선택 하나 때문에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됩니다. 이것뿐일까요? 장부기장 의무도 달라집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 6천만 원까지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식장부 기준도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 3억 원이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 7,500만 원만 넘으면 복식장부 대상자가 돼버립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서 100%를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타 서비스업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정말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건데요. 또 다른 사례로는 외국 법인에게 물건을 공급받아 오픈마켓을 통해 외국 법인을 위해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 대행 사업자분들이 상품 중개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을 소매업이나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가 잘못되는 것일까요? 외국 법인의 물건을 판매를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수출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매입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업종을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잘못 알고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알고 있어서 수수료가 아닌 소비자 결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판매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상품 중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0원, 전자상거래 소매업인 경우에는 1,000만 원. 판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잘못된 업종 선택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지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요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분들이 늘면서 해외 배송 대행 사업자도 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배송 사업자분들이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소비자 결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거나 서비스업으로 등록하고 배송 대행 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해외 배송 대행의 경우 실제 해외 운송 업무를 물류업체에 위탁을 주더라도 운송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이 맞고 나의 책임과 나의 계산하에 해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출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을 잘못 알고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셈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시간 관계상 일부의 사례만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 올바른 업종 파악으로 인한 절세 사례와 잘못된 업종 선택으로 인한 추가 세금 납부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업종에 맞게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의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게 맞겠지 하고 확인을 미루는 순간 잘못된 업종 선택으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 사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로그인 없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을 해서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조회 발급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조회 발급에 해당되는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우측에 있는 메뉴 중에 기준 단순 경비율 업종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준 단순 경비율 메뉴로 넘어가는데요. 우측 상단에 업종 코드 표준 산업 분류 연계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정말 많은 업종 코드들이 나오는데요. 왼쪽 부분이 국세청 업종 코드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 부분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코드가 어떤 홈택스 업종 코드에 해당이 되는지 연계해 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요즘 많이 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이 돼요. 표준산업분류표 코드는 47912가 됩니다. 여기에 연계된 홈택스 업종 코드를 확인해보면 52510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해외 구매 대행업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4791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에 해당되고, 여기에 연계된 국세청 업종 코드는 엑셀표에서 525101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에서 업종 코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하면 되는데요. 만약 엑셀 파일만 보고 확인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통계분류 포털에 가셔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 검색을 눌러주시면 검색어 입력을 통해 내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키워드에 해당되는 분류 코드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전자상거래 소매를 눌러보시면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해당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업종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확인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을 앞서 말씀드린 엑셀 파일에 가서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되는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왼쪽 편에 이와 연계된 홈택스 업종 코드를 확인하게 되면 정확한 업종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찾아보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노력도 들어가다 보니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인하시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불필요하게 납부될 수 있는 세금은 생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잠깐의 수고로움은 감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확인하신 내용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해당 업종에 맞는 세무 처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받는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확인을 잘 해보았는데 실제 업종과 다르게 세무 처리가 되어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확인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기한은 신고기한 경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으로부터 5년 전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절차는 경정청구에 대한 세법 근거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 업종에 맞지 않는 세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내 업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전에 처리한 게 맞겠지, 세무사가 처리했는데 맞겠지, 타성에 적기보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절세의 기회를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